안녕하세요. 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9번 지문을 할 거고요. 9번 지문 위에다가 예술과 객체라고 제목을 써주시고요. 소제목은 함원의 예술론입니다. 예술과 객체 중에서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객체라는 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논제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거든요. 자, 되게 중요하니까 배경지식화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흉, 함원,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의 학자, 후설, 이렇게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학자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문예술 그리기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인문예술은 일단 비교, 대조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찾으셨죠? 1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문단 표시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랑 같이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서양의 주된 철학 관심사였다. 누구는? 휴문. 무 치시고요. 자, 흉 나왔고요. 기억이었는데 바로 밑에 니은에 후설 나오니까 최소한 두 명의 학자를 비교, 대조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고요. 흉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즉, 객체는 뭐다? 성질의 묶음이다 라고 봤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는 아니다 라고 본 게 누구? 흉입니다. 우리가 걔를 볼 때 예시입니다. 보는 시간, 위치에 따라 개인 모습, 소리는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무엇일 뿐, 내 성질일 뿐, 개로 보이는 동일한 객체는 아니더라. 즉, 동일한 객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흉입니다. 그러나 후설은 이런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하는 객체는 성질은 일시적 상식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요 정도의 이제 슬래시 쳐도 괜찮습니다.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가로서 듣게요. 자, 뭐냐면요. 후설은 객체의 성질은 변함없이 하나의 객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은 단지 일시적 장식물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이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뭐다? 네, 장식물에 불과하다. 매 순간 변하는 그런 일시적인 성질과 슬래시 있죠?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하는 필히 갖춰야 하는 무슨 성질? 본질적 성질이 갖고 있고요. 전자를 뭐로요? 감각으로요. 후자를 뭐로요? 네, 지성으로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 요거를 또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 진리라는 논리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절대 진리가 있냐 없냐 라는 논의가 나오고요. 절대 진리가 있다면 혹은 없다면 우린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첫 번째가 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첫 번째였거든요. 일단 인지, 두 번째는 감각입니다. 인지라는 건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감각이라는 건 직관이라는 뜻인데요. 직관이란 거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자마자 알아채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자마자 빨간색이네. 보자마자 차갑네. 보자마자 차갑네 할 수 없겠지. 보자마자 파랗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관입니다. 자, 이렇게를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은 일단 휴문요. 절대적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객체는 없다 하니까 얘는 이쪽이겠죠. 휴. 후설은요. 절대적인 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
인지, 지성과 감각,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배경지식 쌓아두고 이 문단 가도록 하죠. 자, 이 문단. 이에 대해 누구는? 하먼은 네, 세 번째 학자가 나왔네요. 흉과 헛설 모두 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더라? 네, 인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차이점이다. 누구와의 차이점? 하먼과 흉, 헛설의 차이점이자 흉, 헛설의 공통점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자, 이때 그는 누구예요? 네, 하먼은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했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뭐 중 하나다? 객체 중 하나다라고 하죠. 주체? 없다. 그죠? 주체? 없다. 누가요? 하먼이요. 주체는 없고 전부 다 객체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과 헛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연관지어서 무언가들을 탐구했죠. 자, 흉과 헛설 모두라고 하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누구의 특성이야? 얘의 특성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감지한다 혹은 본다 이런 것들인데 얘는 사유와 인간의 사고와 판단지어서 흉은 뭔가를 보려고 했고요. 헛설도 마찬가지로 지성을 통해서 본질을 판단하려고 했던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들과 달리하면은 대조니까 세모 치시고요. 밑줄 치면서 읽어볼까 하면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사유 아니고요.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말하는 뭐고? 미학이고 이 미학의 일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3문단 갈게요. 자, 3문단 가기 전에 2문단 다시 볼까요? 3원은 흉과 헛설은 인간 중심으로 봤고요. 주체라는 말을 썼는데 하먼은 그것들을 싫다, 아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사유와 연결지어서 객체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사고, 애초에 인간이 없다, 주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인간, 즉 주체와 무관하게, 주체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문단 내려갈게요. 자, 3문단 3번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인식과 사유는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인 겁니다. 자, 근데 객체를 내부 구성요소 설명하거나 or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보았고? 지식. 네. 자, 왜 지식에 동그라미 치냐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아름다움과 무엇의 차이가?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즉, 얘가 말하는 사유와 인식은 다르고요. 지식과 인식은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보시나요? 자, 지성과도 다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지식이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지식에다 동그라미 쳤으면은 자, 우리도 뭘 찾아야 돼?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라고 했죠. 아름다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럼 아름다움이 곧 뭐다? 같은 말이 예술이겠구나. 쭉쭉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나요? 아름다움이 곧 뭐다? 예술이겠구나. 지식은 요겠구나. 됐죠? 자, 근데 지식이라는 게요.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니까 무슨 표시? 괄호 표시하고 읽어볼게요. 어떤 예시냐? 양초화되어 왁스로 이뤄진 것이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비추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와 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래로 환원하기. 그러니까는 괄호 닫을게요. 자, 다시 예시 앞뒤 읽어볼게요. 앞뒤 읽을 때 형광펜 치지 마세요. 자,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 혹은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라는 게 내부 구성요소겠죠. 그리고 후자와 같이 무엇을 행하는지 요거죠.
항상 예시를 읽으실 땐 여러분 이렇게 예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부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같은 말이죠? 외부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을 행하냐와 같은 말이 되죠? 그렇게 읽으시면 글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일단 따옴표 있으니까 우리도 큰 네모 치고 넘어갈게요. 아래로 환원하기와 위로 환원하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중 환원하기라고 하네요. 자, 이것들이 무엇의 유형이다? 밑줄 쳐야겠네요. 지식의 유형이다. 그럼 우리 지금 양초 어쩌고 저쩌고 예시를 들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요? 네, 지식이라고요. 지식은 아래로 환원하거나 위로 환원하거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결국 지식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이란 단어 모르실 것 같은데요. 모르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직서적, 있는 그대로란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작은 단어 모르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글을 읽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시고요. 요 환원하기라는 것들은 원리로 돌아가기란 뜻인데 뒤에 단어 뜻이 주어졌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런 단어, 요 단어 환원하기라는 게 굉장히 자주 쓰여요. 저도 쓰는 단어인데 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고요. 환원하기, 다른 말로 원래대로 되돌리기 혹은 다시 말하기와 같은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직서적,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뭐다? 환원하기다, 다른 말로 지식이다 라는 말이죠. 같은 뜻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로 표시해볼게요. 지식이다, 환원하기다, 직서적 표현이다. 이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나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유가 곧 지식이라고 본 거는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줄 읽어볼까요? 자, 계속 읽을게요. 자,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하지만, 네, 대조되는 거니까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줄 왜 였다고 그러지? 네, 하지만 이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이게 바로 환원하기입니다. 정리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다이아 표시하고 밑줄 칠까요?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 같은 말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미적 효과는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을 예술이라고 하며 예술에서 뭐를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3문단 다시 읽을까요?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이전의 학자들 누구는요? 춤이라거나 아니면은 훗설이라거나 요런 학자들은 어떻게 봤는데 네, 요것들을 되게 지식으로, 사유로만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하머는 그렇지 않고 지식이라는 것도 외부에 미치는 효과, 내부 구성 요소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들을 환원하기라고 하며 위로 아래로 환원하기를 지식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이고요. 사유, 즉 지식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 이런 것들이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아름다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어떻게 하냐? 지식과 무관해야지 아름다움이더라. 그럼 지식과 무관하다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지식이 아니고요. 그쵸? 환원하기 아니죠. 그쵸?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예술이고 예술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요. 자, 4문단 가면요.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찾으셨죠?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은유에다가 또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은 보기 편할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물론 지금은 이게 인강이니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뭐 다양하게 쓰지만 실제 수능장에서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나 세모 혹은 동그라미의 굵기 정도를 조절하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뭔가를 적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 갑시다. 초록색 표시를 해가면서 자,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읽을게요.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누구는 하모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중요해 보이죠?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특성, 즉 성질이 있는데 예컨대 하지만 여기서부터 예시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직서적 있는 그대로의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미적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직서적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지식과 관련된 거였죠.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양초다가 같은 뭐에서는요? 은유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교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지 않는 성질이 결합하고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요.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죠. 자,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에서 우리는 정확히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시 끝일 것 같고요. 자, 밑줄 쳐볼게요. 뭐에다 밑줄 치냐면 은유, 즉 예술에 대한 거에다 밑줄 칩시다.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은유인데요. 이 은유는요. 여기다가 밑줄 가라는 게 맞겠네요. 자, 이때 은유는요.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한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책을 같이 보고 있어요.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 느낀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서 볼게요. 4문단 아래랑 연결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은유라는 것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할 수 있는 성질, 즉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때 긴장은 뭔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긴장된다, 불편하다 라는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확 쉽게 되지 않는다. 이걸 긴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에 파악되지 않죠? 파악되지 않는 이 상태를 긴장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서 도대체 뭔 말이야? 라는 교사와 양초, 객체와 성질 사이에서의 한 번에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은유고요. 그 긴장이 바로 은유고 이때 사람들은 뭘 사용하고요? 유추. 그래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더라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문단 됐죠? 5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5문단 하면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네모 쳐볼게요.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하면은 예술이 누구의 개입으로?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해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술을 사회예술과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를 본 형식주의자는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제라고 하죠. 연극성, 상호작용, 그쵸? 반응,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머는 이런 입장을 반대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머는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히려 좋아. 뭐가요? 연극성을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새로운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자율성, 분리, 기존주의 형식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머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그쵸? 혼성체가 실용이거나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간단한 정리하는 말이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감상할 때 감상자가 작가보다 중요하다. 즉 작가의 의도보다 감상자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뜻이 있고요. 감상자보다 작가 의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뭘 예시로 들었냐면요. 누가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껍데기를 버려둔 거예요. 미술관 한쪽에다가. 근데 사람들은 이 당근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 하필 이파리가 있는 일을 썼을까? 왜 하필 이렇게 이런 일을 썼을까? 다양한 자기들만의 추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 뭐였다는 거야? 그냥 진짜 관람객이 먹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놓은 바나나 껍질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현대미학의 특징입니다. 뭐냐면요. 현대미학은 감상자의 의도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니 감상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볼 때 작가의 의도가 뭘까? 라고 하면 우리들끼리 막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현대미학입니다. 현대미학의 특징은 감상자의 이거를 더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목도 대부분 무제거든요. 이게 제목이 없다. 너가 알아서 한번 생각해라. 자유롭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진짜 육문단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게도 개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을 삼은 하먼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뭘로 바뀌어요? 그쵸.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2번 정도가 되겠죠?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을 수용하면서도 환경이나 의도 등과 분리한 채로 인식한 하먼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즉, 의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분석이었고요. 문제는 방금 우리가 쳤던 동그라미 세목은 기업과 니은이 훔과 훗설이니까 흉과 훗설에 대한 거. 요거는 지식과 예술에 대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지식은 환원이 되지만 예술은 환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지식이 곧 환원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풀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요 예시는 진짜 짜증난 예시예요. 예시가 너무 쉬워요. 본문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썼죠? 저걸 안 읽어도 천지만 읽어도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함원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함원 위주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함원은 종속된 것이라고 보았군. 아니죠? 함원은 객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을 믿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가 틀렸죠. X. 함원은 예술작품의 감상을 위해 감상자가 필수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4번 함원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았고, 네, 가능하죠? 함원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이 결정된다 보지 않았죠. 감상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X. 답 몇 번인데요? 4번밖에 안 남죠? 물론 뒤에 프리드도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보기를 푸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알고 있는 걸로 훑어내기입니다. 체 거르기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쓰는데요. 이렇게 푸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문예술 9번이었고요. 쉬었다가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